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탈퇴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핵심 인사 교체에 나섰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이 해임됐고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사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LA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15명이 허위로 환자를 등록한 뒤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년 전 워싱턴주에서 임신 8개월의 한인 여성과 태아를 숨지게 한 총격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A에서 벼룩맥의 발진 티푸스 감염 사례가 지난해에만 220건 보고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첫 소식입니다. 휴전이 아닌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과 중동 내 미국 철강 공장들을 타격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추진에도 속도를 내며 해상 지배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에 이란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괴멸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듯 주요 도시 텔아비브와 페타틱바를 향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이란의 양대 철강회사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후회를 느끼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면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ترامپ قطعا افتاده به پرت پلا گفتن انسجام مردم قوی‌تر کرد انسجام مسئولین قوی‌تر کرد. 이스라엘은 고대 선조들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유월절 기간에 이란과 헤즈볼라가 집중 공격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העמקת הפעילות הקרקעית. המטרות שלנו ברורות: להסיר איומים ולהגן על היישובים.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으로부터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통행료는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는 인접한 시리아를 통해 유조차로 원유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중동의 산유국들도 육로를 통한 대체 수출 경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중동 상황에 대한 대국민 연설 전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한국이 도움이 안 된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리면서 파병을 압박했습니다. 관세와 안보 관련 후속 협상에서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언급하다 돌연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Let the European countries do it.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그리곤 주한 미군 얘기를 꺼냈습니다.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부풀리고 북한의 위협까지 꺼내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과장해 동맹국의 안보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은 물론 나아가 전쟁 비용 분담 같은 노골적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줄곧 엉터리 주한미군 규모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말해왔습니다.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트럼프가 이번 사안을 관세 후속 협상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사드 같은 방공 요격 미사일 일부가 차출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발언을 잠시 공개했다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리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나토 탈퇴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토 탈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몇 시간 앞두고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비하합니다. I needed was NATO stepping in our way, because they're a paper tiger. 나토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며 탈퇴를 압박하는 겁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NATO treated us very badly, and you have to remember, I don't think we will name them. 나토 탈퇴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나토 조약은 탈퇴 통보 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자동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대통령 독단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 없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탈퇴할 수 있게 한 건데 당시 트럼프의 재집권이 유력해 민주공화 양당이 손잡고 만든 법입니다. 트럼프와 함께 나토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도 당시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의석 과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일단 절차에 따른 나토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반을 감수하고 탈퇴를 강행하거나 미군 병력을 빼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토는 마크 리터 사무총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나토의 기반인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핵심 인사 교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을 임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으며 본디 장관은 민간 부문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본디 장관이 엄청난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수개월간 법무부의 앱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과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출신으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법무부의 집행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ut I also think, I hope, this is the beginning of a trend here, sort of a breaking of the dam. We've seen Secretary Noem out, now the Attorney General out. 오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과 즉시 퇴역을 요구했고 부참모총장인 크리스토퍼 라니브가 임시 참모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리더십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지만 라니브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군 수뇌부 전반이 행정부 성향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정책 추진력 강화와 권력 집중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군과 법무기관의 전통적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일대에서 $5천만 규모의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실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하고 메디케어에서 약 $5천만 부당 청구한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환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을 내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 소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여행, 차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very single day, the hard-earned tax dollars of Americans are being robbed. The lowest estimate of theft from taxpayers each year is around $230 billion. 이번 사건으로 이스트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고영주 씨를 포함해 15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8명은 체포됐습니다.
기소된 피의자 중에는 간호사와 심리학자, 척추치료사, 의료업체 운영자 등 의료 종사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전과가 있는 상습 사기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호스피스 제도를 악용해 정부 보험금을 빼돌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의자 모두 수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년 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가족에게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판결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의 한인 여성과 태아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게 이유인데 워싱턴주 한인 사회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6월 평소처럼 출근하던 권성현 씨의 하루는 단 몇 초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일면식도 없던 괴한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아내 권이나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뱃속에 있던 태아 에블린도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남편 권성현 씨는 3년이란 시간을 고통 속에 버텨왔지만 결국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We also hired a renowned expert, and the defense hired their own expert. Both experts agreed that this defendant was legally insane at the time the crime was committed. 살해범 코델 구스비가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범행 직전에도 이상행동을 반복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I have a situation going on. My life in danger right now. Everybody trying to walk. My life in danger. My life in danger. I blacked out with everything, so it was kind of like a blur. 또 한 가지 쟁점은 태아에 대한 법적 지위였습니다. 검찰은 워싱턴주 법에 따라 태아가 태어난 뒤 생존해야만 별도의 살인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태아에 대해서는 추가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워싱턴주는 텍사스 등 35개 주와 달리 출생 후 생존 원칙을 적용해 태아가 생존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권이나 씨 케이스는 임신 8개월이 있지만 아이가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워싱턴 주 법에 의하면은 그 아이에 대한 murder charge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과 변호인 측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을 형사처벌 대신 정신병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이 판결은 법적으로 항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워싱턴주 한인사회는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지역 상하원 의원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고려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법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분노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이 법을 개정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상하원 의원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Signature Gathering, 45만 표 이상의 서명을 하게 되면 그거를 표결에 붙여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현재 추진 중인 방법은 주민 발의안입니다. 최근 주지사 선거 투표수의 8%, 약 45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아시안 커뮤니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계와 베트남계, 필리핀계 등 다른 아시아계 단체들과 지역 종교단체들도 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분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법의 공백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미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LA에서 발진티푸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220건의 벼룩맥의 발진티푸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벼룩맥의 발진티푸스는 리케차 티피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벼룩을 통해 전파되며 쥐나 길고양이, 야생동물,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될 경우 1주에서 2주 내에 발열과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명률은 낮은 편이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된 동물 대부분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려동물 산책 시 벼룩 예방제를 사용하고 길고양이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벼룩 방지용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팥섬 등 설치류를 발견할 경우 지역 동물 관리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 국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이전에는 경기 라운드와 좌석 등급별로 가격을 사전에 확정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변동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승전 1등석 티켓 가격은 초기 판매가 약 6,370달러에서 최대 1,990달러까지 치솟았고 2등석은 5,575달러에서 7,380달러, 3등석은 4,185달러에서 5,78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단일 축구 경기 입장권 중 사상 최고가로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1등석 가격이 1,604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티켓 가격이 FIFA가 내세우는 축구의 대중성이라는 사명과 대조되고 이번 월드컵이 역사상 가장 비싼 대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8년 LA 올림픽 티켓도 남부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 시티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 구매가 시작됐고 일반 판매는 4월 9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한 우체국 주차장이 노숙자 텐트로 점령당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레이크 주민들은 웨스트 7가에 위치한 우체국 주차장과 인근 골목에 노숙자 텐트가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위생,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구역에는 노숙자 텐트가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고 쓰레기와 개인 소지품, 의류, 음식물 잔해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요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다음 주 중 현장 정비와 청소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숙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메가더 공원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여러 차례 대형 쓰레기 수거와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에르난데스 의원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시 당국이 노숙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SUV 전복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우즈가 경찰에게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약물 음주 측정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Down my phone and all of a sudden, boom. Did you take all of them today? Yes. Yeah. At what time? In the morning, night? In the morning. Okay. Do you know the milligrams for each? Make sure you close your eyes. Left. To work. Just like I explained and demonstrated. 지난달 27일 우즈는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트레일러와 연결된 트럭을 들이받았고 전복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우즈는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 2알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 직전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즈는 지난 2021년에도 LA에서 제네시스 SUV 차량을 몰다 전복 사고를 냈고 2017년에도 사고를 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즈는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토렌스데일 지역 그랜트 애비뉴에 있는 한 공원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Passenger was sitting on the curb. He was fine. And they were trying to extricate the pilot. And they were pulling him out, and he was screaming in pain. Both were initially treated by fire department members and then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for care. They were both alert and oriented. We were very fortunate. 사고 비행기는 비행학교 플라이레거시 에비에이션 소속으로 비행 교관과 학생이 탑승해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엔진이 동력을 잃으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나무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지점이 주택가에 인접한 공원이라 자칫 공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훈련용 비행기가 매우 낮게 비행하는 경우가 잦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 2명 모두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4시간 뒤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중차대한 위기라면서 전쟁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추경안을 들고 국회에 온 이재명 대통령. 안정감을 상징하는 남색 바탕에 경제 호황을 뜻하는 금색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시정연설 4시간 전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로 종전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분위기는 더 엄중해졌습니다. 특히 자원안보 측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15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차례, 지원이라는 단어는 17차례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과 서민에 더 치명적인 만큼 추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중차대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당시 검찰 수사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빚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을 밝혔다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의 고통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자초한다며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갑작스런 공관위원장 사퇴와 법원의 컷오프 제동으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이 사퇴 수습에 나선 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다시 꾸려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사선 박덕흠 위원장을 필두로 장동혁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법원의 컷오프 제동으로 혼란해진 경선 상황과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을 수습하고 잡음 없는 신속한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는 경선 원칙을 하겠다. 공관위는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된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배제됐던 김영환 지사를 포함해 첫 공모 때 등록한 후보자 모두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로 안 해줬다고 밑도 끝도 없이 뒤끝 장렬한다. 총리를 노린 지지선언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남부지법의 특정 판사가 국민의힘 사건만 전담하면서 당 지도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배당되고 있다며 다른 법원들과도 동일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12.3 내란 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았다가 체포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건 아닌지 2차 특검이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보름가량 앞둔 2024년 11월 18일 정보사령부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급파됐습니다. 국정원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 한국 대사관 무관의 관용차를 타고 곧장 주 몽골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무작정 북한 대사관의 정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일단 철수했지만 이후엔 몽골 현지인까지 섭외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11월 22일 수상하게 생각한 현지인의 신고로 몽골 정보당국에 체포됐고 이틀 뒤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사과 서한을 보낸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정보사 요원 2명은 모두 그전까진 몽골을 방문한 적도 없었고 관용차를 넘긴 현지 대사관의 박모 대령은 정보사 직속 선배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휴민트, 즉 정보원 등 인수인계를 위한 방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는 이른바 블랙 요원 명단 유출 파문으로 해외 공장 요원들이 모두 귀국한 뒤였습니다. 몽골에서 노크 공작을 도모한 이들 2명은 그러나 별다른 징계 없이 부대로 복귀했고 박 대령은 군과 국정원 조사는 물론 내란 특검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 첩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국방정보본부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란을 위해서 반드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뭔가 사전에 각본에 따라서 짜여진 북한의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 대사관 문을 두드리다 잡힌 겁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건 아닌지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4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